국민의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과제였습니다. 저 역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로서 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립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 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 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입니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 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에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십시오. 네, 누르시면 됩니다. 그거.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설승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 발표에 앞서서 그 청와대에 가셔서 문재인 대통령께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혹시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 당부하신 거라던가 아니면 또 그 정세균 총리님 또는 그 두 장관님께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 시행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또 수사 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또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분산,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 간의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 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셨습니다.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에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 한겨레 신문의 김규원 기자인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가진 그 권력의 문제점이 그 수사 기소권을 다 가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보면 자의적인 수사와 자의적인 그 기소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논란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걸 이제 중장기적 그런 과제로 지금 두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런 난리를 겪고 나서 다음 어느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국회에서 만약에 여당에서 적절한 그런 의석을 확보한다면,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그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로 다 넘기는 특수수사를 지금 상당 부분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을 추진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이 지금 발표문에도 있지만 그 검찰을 인권 보호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반대로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검찰이야말로 지금 인권을 가장 많이 짓밟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검찰이 인권 보호를 한다는 건 지금 언강생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혁 입법 계획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말씀과 방금 총리께서 주신 담화에서도 앞으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또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의 기소 유지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분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에 또 해방 직후에는 경찰 국가, 또 그 후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파쇼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검찰의 많은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인권 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온 그런 또 권력과의 유착이 굉장히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개혁해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수사의 영역을 차츰 축소해 나가고 앞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무부는 앞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또 다음, 예, 네, OITN 추은호 기자입니다. 진영 장관께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인력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2,000명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경찰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2만 명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온갖 가능성이 생겨날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찰의 수사권 종결권에 대해서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그 일반 경찰과는 분리가 되고 그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제의권, 수사 요구권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고 또 국가수사본부 내 경찰 내 견제 장치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걱정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